자, 이 베트남 락다운에 미국 소매업체들이 굉장히 곤란해졌다는 기사가 있어 챙겨왔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왜 나이키, 메뉴, 티, 뭐 이런 게 거의 없다고. 지금 베트남 락다운이 심하죠. 미국 소매업체 발 동동 자국 백신 절진이라는 게 자국 백신이 바로 나노젠의 나노코박스를 얘기하는 거죠. 해외 백신만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감당이 안 될 정도죠. 베트남 주요 도시 락다운의 도시 봉쇄죠. 글로벌 소매업체들이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데, 이 26일 이제 어제죠. 베트남 현지에서 락다운 극복하려면 자국 백신 나노코박스 승인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해외 백신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 승산이 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나노코박스가 굉장히 급한 상황입니다. 음, 이 미국 시장에 공급되는 의류, 또 신발, 나이키, 아이다스 꽤 많죠. 이 글로벌 공장을 다수 갖고 있는데 이 생산 규모가 중국에서 2위.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큰 시장이 크게 이 생산 공장이었었는데 베트남으로 많이 지금 이전을 하고 있죠. 중국의 규제도 먼저 심하고 그래서 더 빨라졌고 특히 중국에 있는 자금까지도 빠져서 인도 시장으로 많이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도 ETF가 지금 헐헐 날아다니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생산 규모가 중국에서 2위인데 특히 대규모 공장 호치민시에 몰려 있고 그리고 현재 이곳은 30일까지 락다운. 호치민시 빈증성이 제일 심하죠. 자, 미국에서 이제 앞으로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연말 성수기가 있는데, 연말 성수기에 뭐를 팔아야 되는데, 소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금 미국은, 어느 정도는 이제 경기도 다 돌아왔고, 지금 사실 호황인 상태죠. 자, 글로벌 경제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베트남의 락다운이 10월 중순까지 지속될 것이 전망되고, 또 10월 중순 락다운 했을 때도 제 물건 만들면 11월이나 12월 초 이때나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글로벌 소매업체들이 가을 물량을 거의 다 포기한 상태고 겨울 상품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이 백신 접종률을 인구의 80% 이상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해외 백신만은 부족하고 이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국 백신이죠. 자국 백신이 굉장히 급한 상황입니다. 이 지금 만약 외국 기업들이 많이 떠나게 되면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이 자국민들의 일자리까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금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백신이 굉장히 급하고, 이 백신이 지금 자문이 넘어갔죠. 자문이 넘어갔는데 약간 긴급 승인, 상응 승인이 조금 늦어지고 있긴 한데, 며칠 빨리 아마 해결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 호치민시가 10월 1일 이전에, 조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 10월 1일 이전에 새로운 지침을 발표해서 10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할 거라고 합니다. 호치민시는 10월 1일부터 새로운 지침을 발효할 걸로 예상하는데 모든 준비는 보건부의 지침에 달려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핀드카의 운영위원회 대변인인데 이 시가 새로운 지침을 준비장에 대한 얘기가 결국 이 호치민시에 가장 많은 공장들이 있고 생산동 공장들이 있는데 이게 자꾸 지금 심해지니까 락다운이 심해지면 저번에도 이제 외국 기업들이 경고했죠. 계속 이렇게 우리 떠난다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방안이나 지침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무조건 백신이 나와야 되죠.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어쨌거나 문서에 따르면 호치민시는 코비드19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운영의 부국장이 10월 1일 이후 경제를 개방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조언을 요청한 시인민위원회 공식 발송 3165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라고 총리에게 보내졌고 시는 두 개의 제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 경제 개방에 대한 총리의 결정권을 이행해 주기 위해 시가 자체 규정을 적용하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백신을 남부 핵심 경제 지역에 우선권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부 핵심 경제 지역이라는 게 말 그대로 아까 그 외국인 기업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이런 이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먼저 나눠진 나노코박스 백신 먼저 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 공장들에 대한 이런 지금 이슈가 좀 있죠. 외국 기업들이 지금 거의 저번에 한번 경고했듯이 베트남을 떠나면 안 되는 상황이라 그런 거에 대해서 강한 또 이런 어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남부 쪽에 대한 이 우선권을 주려고 하는 이 얘기가 있습니다. 자, 파민진 총리가 기업들과 이렇게 회의를 했죠. 기업들과 몇 가지 이제 공유를 했는데, 자, 기업들의 제안은 정부가 실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뭔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외국 기업들의 그런 강력한 요청과 요구가 있는데 이거를 정부가 실행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얘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기업 대표들과 온라인 미팅이 있었죠. 뭐 자국 기업도 있지만 외국 기업들의 요청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총리는 어제 얘기한 대로 반 코비드 목표를 변경했죠. 제로 코비드, 즉 이 코로나가 완벽히는 안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연한 적응과 효과적인 통제 이게 뭔 얘기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는 얘기죠.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백신과 치료제가 필수로 따라와야 되고 최소한 백신 접종률이 80%는 돼야 돼요. 근데 이 80%의 백신 접종률을 갖기 위해서는 해외 백신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나노젠 나노코박스 백신이 그만큼 절실합니다. 이 총리가 지난 2년 동안 전염병 예방과 통제와 사회 경제 발전을 함께한 당 국가 경제 지도에 감사를 표했고 이런 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당과 국가 국민은 기업의 애정을 갖고 또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복잡하고 그래도 가장 구체적인 조치라는 건 결국은 백신의 최대한 빠른 개발이죠. 백신이 나와야 이 모든 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이 노바백스 백신이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전부 다 능가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죠. 전부 다 이 단백질 방법, 그러니까 노바백스가 이렇게 WHO가 인정한 단백질 기술 사용한 최초의 코비드19 백신이 될 건데 마찬가지로 나노코박스 또한 이렇게 개발 방식이 단백질 방식이라는 얘기죠. 이런 단백질 방식의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이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mRNA 백신 섭씨 0도 이하로 보관해야 되지만 이 단백질 기반의 백신들은 그렇지 않죠. 기본 냉장고, 일반 냉장고 정도만 돼도 거의 보관이 가능하고 보관이 편하니까 사실 유통에도 편하죠. 막 극저온 냉장차라든가 이런 게 없어도 되기 때문에 보관 유통이 편한 장점이 있는 게 바로 노바백스의 단백질 기술을 사용하는 최초 백신인데 이 노바백스 백신과 같은 그러니까 센 형태만 들려 같은 단백질을 이용하는 백신 중에 하나가 바로 나노젠의 나노코박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바백스가 이렇게 가는 길이 결국 나노젠 나노코박스가 따라서 추가로 갈 수 있는 이런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이제 나노코박스는 2번 허가 단계 승인 단계만 남았죠. 자, 이렇게 자문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 받은 다음에는 이제 보건부에서 긴급보호 효과를 평가한 다음에 긴급면허를 제한을 하게 되는데 일단 지금 자문위원회 승인 넘어가서 조금 지금 길어지고 있죠. 저번에 그 뉴스 보니까 원체 서류가 방대하다고 그러죠. 엄청 방대하기 때문에 이 방대한 모든 서류를 다 검토하기까지 좀 시간이 어쩔 수 없이 걸리고 조금 신중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인도의 이 큰 기술사로 넘어갔죠. 여기서도 검증을 받겠다 라면서 이제 MOU 체결했는데 이 인도를 통해서 보통 대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WHO에서 이제 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제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노바백스가 인도를 통해서 했듯이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도 인도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지금 인도에다가 MOU 체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제 이 보건부의 긴급허가, 즉 긴급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이 면허 신청서가 국가생명공학연구윤리위원회죠. 이게 의약품 및 의약품 유통등록증 발급 먼저 나와야 되고 유통등록증 발급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자문위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제 이게 보건부에 긴급허가가 나는데 나노코박스의 경우 보건부의 지시에 따른 기록 요건을 전부 다 충족시켰죠. 현재 임상 3상 중간보고에서 안전성, 면역성, 보호효과 등을 평가받고 있는데 이 보호효과에 관한 좀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인도에서 MOU 체결한 데서 전부 다 잘 평가가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9월 18일에는 윤리위원회가 이제 3단계 중간 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고 서류들이나 이런 게 모두 이제 검토가 잘 되면 잘 될 걸로 보이고 나노코박스 백신이 결론적으로 비상허가 앞에 2번의 승인 단계가 더 남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잘 해결이 되면 전부 다 나노코박스 승인이 잘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사실 빨리 나와야 되죠. 빨리 나와야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가 얼른 나와야 지금 경제적에도 좀 풀 수 있고 해외 백신만 가지고 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이게 좀 잘 해결이 돼야 미국에서도 소매 판매라는 게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베트남 쪽에서도 굉장히 서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